이 영상은 북한 군부 내부에서만 공유되던 이야기와 외부로 나오지 못했던 정황들을 증언과 재구성을 통해 따라갑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아니라 왜 기록이 남지 않았는지, 왜 말할 수 없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시사 다큐 콘텐츠가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의견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오래 걸렸다. 지금도 이 말을 밖으로 내는 게 옳은지 확신하지 못한다. 북한에서 군부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건이 아니라 금기다. 사실이었는지 여부보다 그 이야기를 입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사라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군 내부에서는 늘 같은 말이 돌았다. 보지 못한 건 입 밖으로 내지 말고, 들었더라도 들은 적 없다고 말하라는 말. 보고 체계는 위로만 열려 있고 아래로는 침묵만 허용됐다. 군부와 보위부가 함께 움직이는 순간 그 이후의 일은 기록으로 남지 않았다. 내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어느 날부터 특정 이름들이 호명되지 않기 시작하면서였다. 아침 점호 때 불리던 이름, 회의실에서 오르내리던 이름, 보고 문건에 적혀있던 이름들이 어느 순간 동시에 사라졌다. 이유를 묻는 건 금지였고 묻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었다. 그 질문이 다음 대상이 된다는 걸. 군 내부에서는 이 사건을 사고라고 부르지 않았다. 공식 명칭도 없었다. 다만 윗선에서 처리됐다는 말만 돌았다. 그 말은 곧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신호였다. 보고서는 수정됐고 기존 문서는 회수됐다. 보위부 인원이 부대에 상주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밤이 되면 말수가 적던 병사들조차 더 조용해졌다. 누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누가 조사실로 불려갔는지, 누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지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단순하다.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도 없고, 문서도 없고, 공식 기록도 없다. 남아있는 건 각자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장면을 봤다고 말하는 몇 사람의 기억뿐이다.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은 지금 북한에 없다. 탈북 이후에야 서로 다른 경로로 나온 증언들이 조금씩 맞물리기 시작했다. 부대는 달랐고 계급도 달랐지만 사라진 시점과 윗선의 반응, 보위부의 개입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했지만 북한 군부에서 같은 방식의 우연은 반복되지 않는다. 이 영상은 확정된 기록을 보여주지 않는다. 대신 왜 기록이 남지 않았는지, 왜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했는지를 증언과 정황을 통해 따라간다. 그리고 이 구조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드러낸다. 이 이야기가 위험한 이유는 사건 자체보다 사건을 덮는 방식에 있다. 북한 군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하나의 폭로가 아니라 패턴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북한 군부에서 정보는 위로만 흐른다. 아래로 내려오는 건 명령뿐이고 그 명령에는 이유가 붙지 않는다. 왜 해야 하는지 묻는 순간 그 질문은 곧 문제로 기록된다. 군 내부에서 보고 체계는 단순하지만 잔인하다. 모든 상황은 상급자에게 보고되지만 그 보고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사단에서 군단으로, 군단에서 총참으로, 그리고 그 위로 더 올라가는 순간부터 그 내용은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다. 보고가 사라지는 지점이 바로 군부의 그림자다. 당시 부대 안에서는 이상한 움직임이 먼저 감지됐다. 평소와 다르게 보고 시간이 늘어났고 간부 회의가 잦아졌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문은 바로 열리지 않았고 밖에서 대기하던 병사들은 안에서 오가는 말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회의실 문이 열릴 때면 늘 함께 있던 간부 한두 명이 보이지 않았다. 그 무렵부터 보위부 인원이 눈에 띄게 늘었다. 평소에는 행정구역에만 머물던 인원들이 생활구역과 훈련구역을 오갔다. 신분 확인이 잦아졌고 기록,
검열이 시작됐다. 개인 수첩과 메모지, 훈련 일지까지 확인 대상이 됐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군 내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윗선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 돌았다. 하지만 문제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알려지는 건 항상 결과뿐이었다. 누군가 다른 부대로 이동했고, 누군가는 갑작스럽게 휴가를 나갔고, 누군가는 더 이상 복귀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다. 그때부터 병사들 사이에서는 특정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됐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 부르면 주변이 조용해지는 이름이 생겼다. 그 이름들은 점호표에서 사라졌고 명단에서 빠졌다. 누가 삭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삭제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간부들 역시 달라졌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고 질문을 받지 않으려 했다. 보고는 더 짧아졌고 지시는 더 모호해졌다. 알아서 처리하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말은 책임이 아니라 위험을 아래로 넘기는 방식이었다. 이 시점에서 군 내부에는 공통된 인식이 퍼졌다. 무언가가 잘못됐고 그 잘못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 누가 시작했는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조심하기 시작했다. 보위부의 조사 방식은 항상 조용했다. 공개적인 체포는 드물었고 대부분은 밤에 이루어졌다. 호명은 낮에 있었지만 이동은 어둠 속에서 진행됐다. 다음 날 아침,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누가 어디로 갔는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군부 안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정리 중이라는 표현을 썼다. 정리는 곧 기록의 삭제와 사람의 분리를 의미했다. 문서가 수정되고 보고서가 교체되는 동안 현장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유지됐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건 사실이 아니라 연결이었다. 누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누가 같은 회의에 참석했는지, 누가 같은 문서를 받는지가 문제의 기준이 됐다. 사건 자체보다 사건을 공유한 사람이 더 큰 위험이 됐다. 그래서 군 내부에서는 말보다 눈치를 먼저 봤다. 누가 고개를 숙이는지, 누가 말을 아끼는지, 누가 먼저 자리를 뜨는지를 보며 상황을 판단했다. 그 판단이 곧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기준이 됐다. 이 시점까지도 외부로 알려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군부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고 훈련과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이미 하나의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이야기는 끝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건 하나의 보고였다. 군 내부에서는 보고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결과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내용이 아니라 보고가 올라간 경로가 사람의 운명을 가르기 때문이다. 당시 문제의 보고는 일반적인 사고 보고와는 달랐다. 초기에는 훈련 중 발생한 이상 상황으로 분류됐고 부대 차원에서 처리될 수 있는 사안처럼 보였다. 그러나 보고가 군단을 넘어 상부로 전달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보고가 회수됐고 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서로 다른 형식으로 다시 작성되기 시작했다. 그 시점부터 부대 내 분위기는 급격히 경직됐다. 훈련 일정이 조정됐고 외부 접촉이 제한됐다. 부대 출입 기록이 재확인됐고 통신 사용도 통제됐다. 평소라면 문제 삼지 않던 사소한 행동까지 감시 대상이 됐다. 증언에 따르면 문제의 보고와 연관된 인물들은 하나둘씩 불려나갔다. 불림은 공식적이었지만 돌아오는 경우는 드물었다. 일부는 다른 부대로 이동했다고 기록됐고 일부는 교육 파견이라는 명목으로 명단에서 빠졌다. 그러나 그 이후 그들의 소식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부대 내부에서는 이 일을 두고 선이 잘못 연결됐다는 말이 돌았다. 보고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보고에 포함된 인물 관계가 문제가 됐다는 의미였다. 같은 회의에 참석했는지, 같은 문서를 공유했는지,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가 조사의 기준이 됐다.
보위부의 조사는 질문보다 확인에 가까웠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말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답변의 옳고 그름보다 말의 순서와 표현이 중요하게 취급됐다. 조사실에서 나온 사람들은 대체로 말을 아꼈고 그 다음 날 다시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기록이 하나씩 사라졌다. 훈련 일지의 날짜가 바뀌었고 근무표의 이름이 수정됐다. 보고서에 남아있던 문장은 다른 표현으로 대체됐다. 누군가의 서명이 지워지고 다른 이름이 그 자리를 채웠다. 문서가 바뀌는 속도는 사람이 사라지는 속도보다 빨랐다. 부대 내에서는 사건의 실체보다 결과가 먼저 공유됐다. 누가 책임을 졌는지, 누가 연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는 모두가 알았다. 그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작동했다. 밤 시간대에 이동이 잦아졌다.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횟수가 늘었고 평소 사용하지 않던 출입구가 열렸다. 병사들은 이동 경로에서 비켜 서라는 지시를 받았다. 보지 말고 듣지 말라는 뜻이었다. 이 무렵 부대 외부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인근 부대에서 비슷한 방식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 보고 체계가 동시에 정비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다. 군 내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큰 정리가 들어갔다고 표현했다. 정리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흔적을 지우는 과정이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보다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가 더 중요해졌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보고는 결국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다. 존재하지 않았던 문서가 됐고 참고 자료로 남지도 않았다. 보고를 작성한 사람의 이름 역시 다른 업무 기록 속에 묻혔다. 그 이후 같은 유형의 보고는 아예 작성되지 않거나 작성되더라도 상부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부대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훈련은 재개됐고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이미 한 가지 사실이 공유됐다. 어떤 보고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 이후 누군가 사건을 떠올리면 항상 같은 말이 따라붙었다. 그 일은 말하지 않는 게 좋다. 이 말은 경고였고 동시에 합의였다. 그 합의가 유지되는 한 부대는 조용했고 기록은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다. 사건이 공식 기록에서 사라진 뒤 부대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움직였다. 훈련은 재개됐고 일과표는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내부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말수가 줄었고 눈을 마주치는 일이 줄었다. 누구도 먼저 질문하지 않았고 누군가 질문을 하면 주변이 즉시 조용해졌다. 사라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설명이 흘러나왔다. 어떤 이는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고 했고 어떤 이는 교육 파견을 갔다고 했다. 그러나 그 설명들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서로 일치하지도 않았다. 공통점은 그 이후로 그들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증언에 따르면 사건 이후 보위부의 움직임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었다. 정기적인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부대를 다시 찾았고 이전보다 더 세밀한 검열이 이루어졌다. 개인 소지품뿐 아니라 과거에 작성된 기록까지 다시 확인 대상이 됐다. 이미 수정된 문서조차 다시 검토됐다. 이 과정에서 조사 기준은 더욱 모호해졌다.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던 인물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같은 공간에 있었는지, 같은 시간대에 근무했는지, 같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았는지가 새로운 기준이 됐다. 연결고리는 점점 넓어졌다. 부대 내부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끝난 일이 아니다라는 말이 돌았다. 사건 자체는 정리됐지만 관련 인물에 대한 확인은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였다. 이 말은 긴장을 풀지 말라는 경고처럼 작용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은 점점 희미해졌다. 침상은 다른 병사에게 배정됐고 보관함은 비워졌다. 근무표에 남아있던 공백은 다른 이름으로 채워졌다. 그 과정은 조용했고 빠르게 진행됐다. 누군가 사라졌다는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모든 것이 정리됐다. 이후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다른 부대에서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지역은 달랐지만 방식은 닮아 있었다. 보고가 상부로 올라간 뒤 문서가 회수되고 보위부가 개입하고 관련 인물이 하나둘 사라지는 흐름이었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는 점은 내부에서 큰 불안으로 작용했다. 군 내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선이 이미 그어졌다고 표현했다. 그 선은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였고 어디까지가 안전한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그 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동은 달라졌다. 보고 문화도 변했다. 문제가 생겨도 구두로만 전달되는 경우가 늘었고 문서로 남기는 일은 줄어들었다.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식적으로는 사고가 줄어든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보고되지 않은 문제가 쌓여가고 있었다. 사건 이후 부대 안에서 가장 자주 들리던 말은 괜히 건드리지 말라는 말이었다. 그 말에는 사건의 실체를 묻지 말라는 의미와 이미 끝난 일로 취급하라는 두 가지 뜻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 합의가 유지되는 동안 부대는 조용히 유지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안정이 아니라 억눌린 상태에 가까웠다.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고 누구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사건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영향은 부대 전반에 남아 있었다. 이 시점에서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침묵을 선택했다. 어떤 이는 의도적으로 기억을 지우려 했고 어떤 이는 기억을 공유하지 않기 위해 사람들과 거리를 뒀다. 말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보호수단이 된 순간이었다. 사건이 내부에서 완전히 정리된 것처럼 보인 뒤에도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형태를 바꿨다. 말로 전해지던 소문은 기억 속으로 옮겨갔고 기억은 각자의 방식으로 봉인됐다. 그 봉인이 풀린 건 국경을 넘은 이후였다. 탈북 이후에 나온 증언들은 처음부터 하나로 맞물리지 않았다. 서로 다른 시기, 서로 다른 경로로 나온 사람들이 각자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부대도 달랐고 직책도 달랐다. 누군가는 사건을 직접 봤다고 했고 누군가는 보고서를 스쳐봤다고 했으며 누군가는 그 이후의 정리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이 증언들이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였다. 세부는 달랐고 표현도 달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공통된 지점이 드러났다. 보고가 상부로 올라간 시점, 보위부가 개입한 방식, 문서가 회수되는 순서, 그리고 사람이 사라지는 타이밍이었다. 서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증언에서 같은 구조가 반복됐다. 증언자들 중 일부는 사건을 특정하지 않으려 했다.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날짜를 흐리게 표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의 흐름과 상황 설명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 특히 그 이후로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말은 여러 증언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했다. 탈북자 지원 단체와 연구자들은 이 증언들을 개별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 군부 내부에서 반복되어 온 처리 방식의 일부로 해석했다. 문제가 발생하면 사건을 해결하는 대신 사건의 흔적을 지우는 구조, 그 과정에서 사람과 기록이 동시에 사라지는 방식이었다. 이 증언들이 외부로 알려지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말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탈북 이후에도 가족이 북한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고 연결고리가 남아있다는 사실은 침묵을 선택하게 만드는 이유가 됐다. 그래서 증언은 조심스럽게 나왔다. 공개 인터뷰가 아니라 비공식 기록으로
연구 자료의 일부로 혹은 서로의 경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각처럼 모였다. 이 조각들이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흐름은 특정 사건 하나를 가리키지 않았다. 대신 북한 군부가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그 방식이 어떻게 반복돼 왔는지를 보여줬다. 사건은 달라도 절차는 같았고 결과 역시 비슷했다. 증언자들 사이에서는 이 구조를 두고 이미 정해진 결말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보다 그 일이 어떤 경로로 보고됐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의미였다. 이 인식은 사건의 실체보다 구조의 존재를 더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 시점에서 외부로 나온 이야기는 완전한 폭로가 아니었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기보다는 왜 증거가 남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 데 가까웠다. 그 설명이 반복될수록 북한 군부 내부의 통제 방식은 더 또렷하게 드러났다. 지금도 이 구조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 없다. 증언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사건이 특정 시기에 끝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감각이다. 인물이 바뀌고 부대가 바뀌고 보고 경로가 조금씩 달라져도 결론으로 향하는 흐름은 닮아 있었다. 북한 군부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은 처벌이 아니라 불확실성이다.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 어떤 순간에 선을 넘게 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게 만드는 방식이다. 이 불확실성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보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든다. 현재도 군 내부에서 보고는 존재하지만 그 내용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문장은 단순해졌고 상황 설명은 줄어들었다. 증언에 따르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표현은 아예 사용되지 않는다. 기록은 남기되 의미는 남기지 않는 방식이다. 이런 변화는 군부 내부에서만 관찰되는 현상이 아니다. 보위부와 연계된 통제 방식은 다른 조직에도 영향을 미쳤다. 보고 체계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비슷한 긴장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진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보다 차단을 먼저 떠올리는 구조다. 탈북 이후에도 많은 증언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하지 못한다. 말을 하다 멈추고 표현을 바꾸고 중요한 부분을 건너뛴다. 그 습관은 북한을 떠난 뒤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침묵은 오랜 시간 훈련된 반응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항상 조각일 수밖에 없다. 완전한 그림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보가 남지 않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문서가 없고 사진이 없고 공식 기록이 없는 이유는 우연이 아니다. 북한 군부는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보다 사건의 패턴이 드러나는 것을 더 경계한다는 증언이 반복된다. 하나의 사건은 부인할 수 있지만 같은 방식이 반복되면 부정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기록은 항상 개별 사건으로만 남고 연결되지 않도록 관리된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비슷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 이야기들은 항상 늦게, 항상 불완전한 형태로 세상에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 또 다른 사건은 기록되지 않은 채 사라질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가 완전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모든 사실을 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든 사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공백 자체가 이 다큐가 보여주려는 대상이다. 북한 군부가 숨긴 것은 특정 사건 하나가 아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그 방식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구조다. 그 구조가 유지되는 한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북한 군부는 사건보다 사건을 덮는 방식을 더 철저히 관리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조를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북한 내부에서 반복되어 온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